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세법 개정은 당연히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100기를 들 수밖에 없으니까 50억으로 간다라고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고, 10억이라도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고, 트럼프 불확실성은 관세 협상이 끝나고 앞으로 관세가 낮아지는 수준, 이런 식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현재 한국 증시랑 미국 증시 한번 점검부터 해주시면서 9월 2일 화요일 이후 외인의 매수와 지수 반등의 의미는 좀 뭘까요? 이게 그냥 평상시처럼 지나가는 그냥 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 날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빠져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시장 놓고 봤을 때는 8월 달에 증시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장이 빠지니까 상당히 우려감들이 좀 있었던 상황입니다. 3,100선까지 지수가 밀렸고요. 근데 제가 왜 9월 2일을 콕 찍어서 말씀드렸냐면, 9월 2일 날 만약에 3,100선이 깨졌었더라면 증시는 지금 현재 한 단계 더 레벨 다운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단순하게 지수 3,100선이 아니라 거기에 60일 이동평균선이 지나갑니다. 9월 1일 날 장이 빠지면서 9월 2일 날 60일 이동평균선과 맞부딪힌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6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한다는 것은 어떻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또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현물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화, 수, 목 3일 동안 현물을 샀고, 금요일 날은 선물을 샀거든요. 외국인들이 딱 그때가 변곡점이 되면서 60일 이동평균선을 지키고, 지킨 이동평균선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조금 맥을 못 친다 하더라도 하이닉스는 24만 5천 원 저점을 확실히 지킨 상황이라서 지금 27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수가 상당히 반등하는 데 의미를 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9월 달 장세는 그날을 변곡점으로 해서 8월과는 확연히 좀 다른, 좀 뭔가 매매가 좀 가능한, 저도 뭐 9월 달 그렇게 긍정적으로 8월 달엔 보지 않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딱 보고서 뷰를 좀 바꿔야 된다라고 마음 먹었었던 날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9월 증시가 좋게 보신다는 의미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9월 증시 지금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보면 대형주들도 순환매가 돌고 있고요. 또 중소형 단에서도, 개별 종목 단에서도 한 일주일 사이에 한 10% 정도 수익 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안 가는 주식들은 안 가니까 그건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형주면 대형주, 중소형주면 중소형주 이렇게 확연히 구분됐던 8월 달이라면 일주일 동안 돌이켜보면 장이 상당히 나쁘지 않았었네, 좋았었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늘으셨을 겁니다. 최근에 또 조방원전과 개별 주식의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바로 하나의 특징인데요. 일주일만 보고 제가 뭐 전체적으로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만, 좀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가 조방원 전선 이렇게 이제 4가지 카테고리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올 상반기를 이끌었던 섹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하반기에도 이 섹터가 갈 것인가? 많은 투자분들이 궁금하신 것이 사실이에요. 이 섹터가 다시 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게 갈 것인가? 제가 지난번에 몇 개월 전에 출연했을 때는 하반기에는 정책 관련주들이 갈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9월 2일부터 지금 움직이는 형태를 보면, 그때가 2차 상승이라고 명명을 한다라면, 그러니까 올 상반기 때 상승이 1차 상승이었고, 7월부터 생겼던 변동성이 7, 8월에 쉬었다가 9월부터 다시 증시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라면 이게 2차 상승이거든요. 요게 우리가 지난 6월인가요? 5월인가요? IM증권에서 그런 리포트가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1차 상승을 하고 증시가 2차 상승을 할 때 과연 1차 상승 때와 2차 상승 때의 주식의 변동성이 있었는가, 과거 사례를 봤거든요. 대부분 90% 이상이 1차 상승 때 있었던 주식이 2차 상승 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IM증권의 그때 꽤 이제 회자됐던 리포트인데, 지금 딱 보면 9월 초에 조방원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상승 때 움직였던 종목이 2차 상승 때도 움직일 거구나 라는 부분들이 있죠. 물론 이제 하나오션만 개별 종목, 개별적인 어떤 악재가 있고, 두에빌 같은 경우가 우리가 아직까지 웨스팅하우스에 문제가 있다라고 치면, 그거를 제외한다라면 나머지 업종들은 다 강하다라는 거죠. 방산까지도요. 개별 종목단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 반도체 부품주라든지 엔터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여행 관련주들이라든지 K컬처와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주일 내내 좋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된다라면 대형주는 대형주 나름대로 순환매가 돌고 있고, 이 속에서 중소형주까지 순환매가 도는 것들이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라는 것을 여실히 좀 증명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전히 대내외적인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에 있어서 나름대로 하락 변동성보다는 이제 3,100선이 깨진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논란의 PBR에 3,100선이 이제 깨지지 않는다라고 보면 3,200
3,200, 3,300을 가면 연말까지 3,500을 가려는 좀 트리거가 형성되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방원 중에서는 어느 걸 그래도 제일 괜찮게 보시나요? 저는 방산을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전선이 지금 가장 세게 움직이고는 있는데 제가 방산을 일괄되게 다음에 있어서 탑픽으로 보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관세 협정 아직 뭐 확실히 도장 찍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상당 부분 진척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방위비 협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봤고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한미 방위비 협상을 3.5%로 우리가 2030년까지 GDP의 3.5%로 협의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3.5라는 숫자를 가만히 보면 EU와도 3.5를 했어요. EU와는 5% 했는데 3.5%가 직접비고요. 1.5%가 간접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탱크가 다닐 수 있게 교량을 건설한다라든지 비행장을 건설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 방위비를 포함시켜주기로 했거든요. 따라서 3.5라는 게 아무래도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국가들이 GDP의 3.5%를 방위비로 쏟아부어야 되는데 물론 미국 무기를 많이 사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가성비 높은 무기를 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또 한 가지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베트남에도 무기를 팔지 않았습니까? 베트남은 이제 공산권 국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를 팔았다라는 것은 미국의 승인을 받았다라고 미뤄 짐작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러우 전쟁이 끝나면 방산주들이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러우 전쟁과 우리 대형 방산주가 어떠한 모멘텀이 있었느냐라고 보면 폴란드 수출 트리거 외에는 직접적으로 러우 전쟁에 우리 방산 기업이 들어간 건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들어간 게 없죠. 그러면 러우 전쟁이 끝났다라고 그래서 우리 뭐 방산주가 못 올라간다? 이거는 또 논리적으로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폴란드라든지 많은 나라들이 방위비를 증가시켜야 되는 부분들이지 전쟁이 끝났다, 분쟁이 끝났다라는 것만으로 우리 방산주들이 못 간다? 저는 그거는 논리적으로 좀 설명이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폴란드 그런 의견도 있지만 사실 방산주가 주가가 오른 시기를 보면 거의 러우 전쟁이 시작한 이유랑 굉장히 일치할 텐데 만약에 러우 전쟁이 없었다면 방산주가 이렇게까지 오르진 않았을 거라는 거에 모두가 동의할 거란 말이죠. 근데 러우 전쟁이 끝나도 주가가 계속 간다고 하면 끝나도 안 끝나도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말이 될까요? 아니요. 근데 그거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의 오버슈팅 나온 정도라고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러우 전쟁이 일어났고 폴란드가 우리 무기를 좀 구입한 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러우 전쟁에 직접적으로 들어간 부분들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출 트리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 기존의 방산주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2% 미만이었던 부분이어서 수출하다 영업이익이 6에서 8%까지 기업 단위로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이 모멘텀이 이제 앞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러우 전쟁을 통해서 폴란드라든지 많은 국가들이 방위비 증액을 했고 무기 구입을 서둘렀고 중동의 무기를 서둘렀다라는 것에 대한 트리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났다라고 해서 그 무기에 대한 도입을 중단하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니까 작가님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맞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어쨌든 앞으로는 저는 러우 전쟁과 상관없이 방산주에 대한 트리거는 살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세법 개정안 또 9월에 금리 인하 또 트럼프의 불확실성 여전히 있는데 가까이 좀 대처 방안은 좀 어떻게 될까요? 세법 개정은 정말 모르겠죠. 작가님 얼마 할까요? 어떻게 좀 좋은 쪽으로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왜 제가 작가님한테 불쑥 질문을 드렸냐면 지금 뭐 작가님처럼 이렇게 유명하신 인플루언서 분도 여러 가지 정보가 있으시겠습니다만 지금은 진짜 오리무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0억으로 할지 50억으로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시장은 10억도 받아들일 지금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당연히 50억이 돼야 되겠죠. 네. 당연히 50억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오랜 시간을 끌므로써 시장은 이제 이걸 좀 뒤로 밀어놓은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10억이 되고 나면 한번 변동성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 어차피 뭐 10억이라도 빨리 결정을 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10억은 절대 안 돼. 요 분위기는 좀 지난 것 같아요. 네. 보통 악재는 시간이 지나면 희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고 그거보다는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트럼프 불확실성이 시장에 더 큰 것 같아요. 특히 가장 큰 것은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이 아니겠나 싶어요. 지금 이제 고용 보고서가 상당히 고용 상태가 안 좋게 나타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 9월 달엔 25bp, 지금 또 오늘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 봤을 때 12월에 한 차례 더 가능성도 또 갑자기 확 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증시는 이제 어떤 것들을 보느냐는 거죠. 우리가 뷔페에 가면 여러 음식들이 있어요. 어쩔 때는 해산물이 땡기고 어쩔 때는 육고기가 땡길 때가 있는데 지금은 해산물이 땡긴다라고 봐야 되겠죠.
금리 인하만 보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내가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뭔가 좀 뭐 콜라를 안 마시거나 뭐 해야 되는 이런 건 세법 개정이기 때문에 콜라 한 잔 마시면 어때?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것 같고 트럼프 불확실성은 이제 출구 전략을 모색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요 세 가지 중에서는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세법 개정은 당연히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100기를 들 수밖에 없으니까 50억으로 간다라고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고 10억이라도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고 트럼프 불확실성은 관세 협상이 끝나고 앞으로 관세가 낮아지는 수준 이런 식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9월 FOMC가 언제쯤 있죠? 9월 16, 17일 날 이제 회의가 있고요. 17일 날 정책 발표를 하니까 수요일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시간은 항상 목요일 날 이제 아침에 새벽에 또 밤새시는 분들 많으시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9월 FOMC에서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는데 인하를 할 경우에는 증시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고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업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의약품 쪽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많이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저는 뭐 의약 쪽에 대한 것들이 굳이 금리 인하 수혜주냐라고 보는 것보다는 이러한 금리 인하 수혜라고 특정 섹터를 보는 것보다 증시 전반을 끌어올리는 데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3,500이라는 국내 지수만 놓고 보면 연말까지 목표치를 놓고 보면 세법 개정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그다음에 이제 우린 10월 달에 금토가 열리면서 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과 이번에 3차 상법 개정은 자사주 소각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트리거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의 점수를 만들어 간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금리를 인하한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가 뻥 뛰거나 금리가 인하한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이 뻥 뛰거나 하는 거와 같은 개념들은 이제는 도식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금리 인하를 통해서 증시 쪽에 자금들이 몰리게 되고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저금리가 되면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저평가된 부분들, 그다음에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려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은 되거든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자, 금리가 3%와 4% 차이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목표 수익률은 금리 플러스 알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알파가 사람마다 다른데 금리보다 5% 연간 더 수익이 나야 된다라면 4에다가 5를 더하면 9%가 나와야 되고 금리가 3%로 떨어지게 되면 8%만 수익률이 나와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시장에 저평가다라는 인식을 들게 되는 거죠. 단순하게 기존에는 거의 10% 가까이 수익이 나야 되지만 이제 8%만 수익이 나도 나는 만족스럽다라고 보면 큰 자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어떤 개별 섹터들을 논의하기에는 지금 시장이 워낙 복잡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도식적으로 봐왔었던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움직임들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리나 수혜를 섹터를 찾기보다는 오히려 올 하반기에는 이것들로 인해서 될 수 있는 것들을 보면 세법 개정, 특히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지주회사라든지 금융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보는 것들이 금리 인하와 맞물려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라고 이제 하는데 밤에 날씨 보니까 조금씩 이제 무더운 날씨에 조금씩 가시고 있더라고요. 네. 배당주 투자 뭐 할 만한 것들 하면 어떨지 얘기해 주신다면. 우리가 이제 배당주에 대해서 보통 지금쯤이면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배당이라는 것은 12월 말일로 이제 배당을 받고 또 많은 기업들이 또 4월 배당을 해요. 3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4월을 해서 우리가 재작년부터 제도가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12월 말일 날 배당 기준일이 되고 4월 달에 배당금이 들어오는데 주총은 3월 달에 열리니까 우리가 이제 깜깜이 배당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분기 배당을 하지 않은 많은 기업들이 3월 주총을 하고 배당을 얼마 주겠다를 보고 배당 락을 하고 4월 달에 배당금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배당금을 받으려면 12월 말에 주식을 사야 되는 기업과 3월 말에 주식을 사야 되는 기업을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어디 가서 보느냐? 다트를 보셔도 되지만 좀 어렵다라면 네이버에서 기업 분석 들어가시면 거기 나와 있으니까 구분하시는데 그걸 왜 지금 와서 얘기해? 라고 하지만 우리가 배당주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보통 배당주는 배당을 받는 게 있고요. 배당을 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되죠? 상당히 올라가죠. 배당 시점까지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사서 배당을 안 받고 12월 초에 파는 거죠. 그런 방법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배당주를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시점부터.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이익이 많이 날 것 같은 기업은 첫 번째죠. 이익이 나야 배당을 주니까. 두 번째는 배당 성향이 3년 동안 유지됐던 기업. 배당 성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익의 몇 프로를 배당을 주느냐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따라서 배당 성향이 유지됐다라면 내가 작년에 100억 이익 났고 올해 50억 이익이 났다 하더라도 일정하게 배당을 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유지되는 기업들을 보자.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 많은 기업들, 특히 이제 조방원전이 올해 이익이 되고 났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올 연말에 배당이 상당히 저는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분명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반도체, 특히 하이닉스향 반도체 기업들로 놓고 보면 하이닉스라든지 이스페타시스 뭐 이런 쪽들이, 고영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전반적으로 올해 이익이 크게 개선됐으리라고 미루어 짐작을 하죠. 또 우리 앞서 언급드렸던 3차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은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사주를 만약에 강제적으로 소각을 해야 된다면 올해 이익이 난 걸 갖고 자사주를 살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러면 배당을 많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금융지주회사라든지 일반 지주회사 같은 경우 의무적으로 자사주를 소각을 하는 대신 배당을 많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배당과 그 다음에 상법 개정과 맞물린 배당을 놓고 보면 겹치는 것들은 뭐다? 금융지주회사랑 일반 지주회사. 올 연말에 우리가 관심을 가장 많이 가져야 될 섹터가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융지주랑 일반 지주, 뭐 SK라든지 네. LG라든지 HD 현대라든지 한화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배당을 좀 많이 줄 가능성이 있죠. 더군다나 또 제가 특별히 한 기업만 꼽자라면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 작년 9월 달에 대표가 IR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3년 동안 특별 배당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올해 계속해서 이제 주가 퍼포먼스가 그래서 좋은 면도 있거든요. 특별 배당하려고 하는 기업들, 이건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기업들이니까 삼성물산 뭐 이런 기업들 상당히 배당 올해 많이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금융주도 얘기 나와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로 은행주, 증권주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은행이라든지 자본시장 활성화에 따른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보는데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반 개별 증권주하고 은행과 증권이 섞여 있는, 특히 KB금융 같은 경우 은행과 증권이 섞여 있죠.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은 주가 퍼포먼스가 좀 좋거든요. 은행, 증권 다 수익이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고, 그 다음에 증권주 중에서는 개별 비중이 높은 키움이라든지 아니면 미래에셋증권, 우리가 동학개미운동 당시에도 이 두 증권사는 퍼포먼스가 좋았어요. 키움은 한 3배 올랐고 미래도 한 2배 올랐기 때문에 제가 그때 미래를 한번 매매해가지고, 미래가 그때 동학개미 운동할 때 액면가 이하였던 거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코로나 때 액면가 이하였어요. 그래서 야, 액면가 잠깐 떨어졌길래 야, 이거 10,000원만 가도 2배 먹는다라고 들어갔다가 바로 2배 가더라고요.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많이 주가가 올랐죠. 주가가 많이 오르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익이 계속 늘어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우리가 기회를 잡아볼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하반기를 이끌 주도 업종이나 주도주는 좀 뭐가 될까요? 계속 지금 이제 하반기 주도는 저는 이제 몇 가지 카테고리를 좀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서는 1차 때 올랐던 조방 원전이 계속 간다. 이거는 상수다. 그렇기 때문에 내 포트폴리오 중에 한 30% 정도는 계속해서 포함해 놓자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상법 개정과 관련돼서 앞서 언급드렸던 지주회사라든지 자사주 소각, 배당을 줄 기업들을 한 30% 정도를 담아놓자. 그럼 60%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 현금이고 20%는 정책 관련주들, 이제 9월 넘어가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엊그제 이제 우리가 부동산 정책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조직법 개편 나왔죠. 각 부처들이 이제 거의 이제 완성이 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조직법 개편과 관련돼서 정부 정책주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부동산을 이제 옥죄겠다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증시 활성화 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예비 자금으로 놔두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